청년 전태일이 활동했고 스스로 불꽃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전태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계천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힘든 동료와 이웃을 향해 베풀었던 끊임없는 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전태일의 실천과 연대,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은 1948년 8월 26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서 전상수와 이소선 사이에서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갔으나 공제 기술자이던 아버지 전상수가 파산한 탓에 1954년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태일은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남대문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1960년에 학생복을 제조하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큰 빚을 지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자료는 전태일이 옮겨 다녔던 거처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울에서는 중구, 강북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구, 도봉구로 옮겨 다니며 대구에서는 중구 동산동, 경북여고 근처 내당동을 옮겨 다녔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구 남포동, 영도구, 동구를 거쳐가며 어린 시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태일은 18세가 되어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로서 첫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취직의 설렘도 잠시 그는 노동 환경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다들의 굶주림은 기본으로 전태일은 이들에게 작은 풀빵을 나눔하곤 했습니다. 그의 출퇴근길은 걸어서 2시간 이상이 걸릴 만큼 너무도 멀었습니다. 사진은 전태일의 출퇴근길을 지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가 밤 늦게까지 집에 걸어가는 모습에 파출소에 잡혀가는 일은 그저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태일이 작성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실태조사에서는 연령별로 직책과 건강상태, 직업병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의 건강상태로는 신경성 소화불량, 만성위장병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다락방의 높이는 1.5에서 1.6m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오고 다녀야 했던 노동자들은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직물 가공 작업의 특성상 대량의 먼지가 쏟아졌으나 통풍이나 환기장치도 없었고 조명시설 또한 열악했으며 햇볕을 받으며 쉴 휴식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노동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평균 1일 14시간을 일했으며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중 휴일을 매달 첫 일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 단 이틀이었고 이조차도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앞둔 성수기에는 휴일 없이 연속으로 철야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명절 직후 여름철의 비성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휴업이 잦았고 그만큼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모습은 이들이 일했던 다락방을 재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봉제 공장에서의 열악한 환경은 갖은 건강상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눈병, 위장병, 기저지 질환, 신경통은 기본이었으며 화장실은 평화시장 2층에 약 70개의 작업장이 있었는데 2층 남녀 공용 화장실 변기는 3개뿐이었습니다. 즉, 한 작업당 내의 노동자를 평균 20으로 잡았을 때 약 400명이 3개의 변기를 사용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그들의 공임은 전체 공정을 책임지는 대다수가 남성인 재단사의 경우 1970년 기준 월 평균 최저 15,000원에서 30,000원, 대부분 여성인 미싱사는 매월 최저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봉제 공장에서 3, 4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고 견습공의 임금은 더욱 낮았습니다. 평균 15세의 여성들이 대다수인 견습공의 경우 1,7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루 수당 약 70원을 받고 14시간 이상을 작업하는 셈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체 미싱사의 약 80%가 도급제를 통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싱사가 기본급 없이 한 달에 자신이 만든 의복 매수에 따라 매달 다르게 사장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임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자 미싱사의 초과 근무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을 위해 1969년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보회의 이름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바보처럼 몰랐다고 생각하여 바보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화시장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전태일은 해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태일은 포기하지 않고 1970년 9월에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바보회 해체 후 삼동회라는 단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삼동회의 삼동은 평화시장, 동아시장, 통일시장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가혹한 노동 조건에 전태일은 저항하고자 했고 그가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본 근거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전태일은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도 성공적인 봉제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태일피복을 기획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전태일은 어린 노동자들을 위해 단체 기숙사 생활을 지원하거나 기술 전문 학원을 제공하는 등의 야간 운영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태일피복의 기본 사업 운영 방침으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태일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평화시장의 장시간 노동에 맞서 태일피복은 1일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협의하에 일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에 따른 기준입니다. 또한 한 달에 최대 이틀밖에 쉬지 못하던 평화시장 현실에 반발하며 태일피복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본사의 이유는 기업주와 종업원이 공평하게 분배한다. 종업원을 기업주와 하등의 차이도 없이 대우한다. 종업원은 내 가족과 같이 여기겠다. 이것이 태일피복이 지향하는 가치였습니다. 전태일은 태일피복을 실현하고자 안구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영상 속 편지는 중앙일보사 주사위 담당계에게 보낸 편지로 태일피복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앙일보 사회면 주사위란에 게재된 맹인 음대생의 사연을 보고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쓴 편지입니다. 다음은 전태일 수기 중 모범업체 태일피복의 사업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전태일은 정당한 세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업체인 태일피복을 설립하고자 1969년 4월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자료는 수기 노트에 기록된 25장의 모범업체 설립 계획안을 복제한 것입니다.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참상을 꾸준히 사회에 알리려고 했으나 매번 큰 성과 없이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제 역할의 직무를 유기했고 오히려 전태일과 그 무리를 외면했습니다. 노동청과 기업주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마찬가지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되려 10월 24일 대대적인 데모를 경찰이 가세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경찰의 방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태일은 마침내 분신한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책을 손에 쥔 채로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길에 휩싸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말라. 숯덩이처럼 온몸이 그을려진 전태일은 숨이 붙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변변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는 어머니 이소선 앞에서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유언과 배가 고프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밤 10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학생과 노동자, 기독교인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잇따른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의 보도는
노동 문제를 사회 여론의 중대한 관심사로 만들며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억압이 가열한 사회에서는 죽음이야말로 그 억압을 뚫는 가장 유력한 전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단호한 투쟁만이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활로였으며 전태일의 죽음은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삶의 의지의 폭발이었습니다.